엄마,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 순간 나는 준호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나를 집안격이 다르다며 모욕하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내 가족까지 무시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준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걸 알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까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매일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6개월 전 그날부터였어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볼에 스치던 그 오후, 나는 설렘을 가득 안고 준호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전통차와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한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골라 입은 단정한 원피스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신경 써서 선택한 거였어요. 준호와 사귄 지 1년이 넘었지만 그의 어머니를 뵙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준호는 항상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보자고 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죠.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도 있었어요. 나는 그저 평범한 간호사였고 준호는 대학병원에 촉망받는 내과 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언제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해줬었어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카락도 정리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와 닮은 이목구비에서 품이 있는 느낌이 물씬 풍겨나왔어요. 하지만 그분의 첫인상에서 느껴진 건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경계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님, 저는 김지혜입니다. 최대한 밝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선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이 차갑고 꼼꼼하게. 들어오세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미소 한 번 없이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집안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구들부터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모든 게 비싸 보였어요. 나는 괜히 움츠러들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받고 나는 가장자리에 살짝 걸터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나란히 모으고 손은 정중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최대한 예의 바르게. 준호 어머님께서는 내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어요. 직업이 뭐라고 했죠? 간호사입니다. 준호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 그렇군요. 그 말투에서 실망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답을 들었다는 듯이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나는 아버지의 정확한 직책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언제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사귀어야 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병원장이라고 밝히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냥 병원 일을 하세요.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다 말하기엔 뭔가 어색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준호 어머님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지는 게 보였어요. 우리 준호는 의사예요. 앞으로 전문의가 될 거고 나중에는 개원도 할 생각이고요. 집안도.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와 의사는 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한테는 의사 딸 정도는 되어야 어울릴 텐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만난 지 10분도 안 되어서 이런 말을 듣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준호를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줄 아세요? 현실을 봐야죠. 집안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중요한 거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지혜 왔구나. 준호는 밝게 웃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를 금세 눈치챘나 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잘 지냈지. 지혜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참 좋은 분이네요. 준호 어머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준호는 나를 감싸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어머님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책도 읽고 요리도 배우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가끔 해요. 봉사활동. 그런 여유가 있으시네요. 그 말투가 또 비꼬는 듯 했어요. 마치 별 볼 일 없는 일이나 하며 시간 보낸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는 준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아이들도 키우고 서로 도우며 살고 싶고요. 그런 건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준호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사랑만 믿고 있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잖아요. 천천히? 준호야, 너도 이제 30인데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하니? 신중하게 해야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나를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걸. 오늘 만남도 그냥 형식적인 거였을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혜 좋은 점을 알아주실 거야. 하지만 나는 별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내가 준호와 어울리지 않는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나도 성실하게 일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준호 어머님이 계속 나를 반대하시면 어떻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더 큰 모욕과 상처가,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배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찬바람이 유독 매섭게 느껴지던 11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님의 첫 만남 이후로 한 달이 흘렀는데 그동안 어머님은 나를 한 번도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바쁘시다며 둘러댔지만 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친척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니 함께 참석하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나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그날을 위해 나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어떤 말씀을 드릴지, 밤마다 거울 앞에서 인사 연습까지 했어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한정식 집은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풍겨나왔어요. 나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에는 이미 여러분이 앉아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모두들 품이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님은 상석에 앉아서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나와 준호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습니다. 아, 영자야. 이분이 한 분이 나를 보며 말을 꺼내시다가 멈춰셨어요. 그 표정에서 이미 무언가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준호가 만나고 있는 지혜 씨예요. 준호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별로 내키지 않는 소개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고 목소리도 또렷하게 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어요. 앉으세요. 짧은 지시였습니다. 나는 준호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정중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친척 어른들의 시선이 계속 나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들이었어요. 지혜 씨는 직업이 뭐라고 했죠? 한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목소리에 딱히 적대감은 없었지만 뭔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아, 그렇군요. 그분의 반응에서 실망이 묻어났어요. 준호 어머님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간호사들 참 힘들다면서요? 밤낮 없이 일하고. 다른 분이 말을 받으셨는데 그 말투가 묘하게 동정하는 듯 했어요. 마치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아니요, 저는 정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은 좋죠. 하지만 그분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마치 아이가 순진한 소리를 한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우리 준호는 앞으로 전문의 과정을 밟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더 바빠질 텐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뒷바라지 잘하겠습니다. 뒷바라지. 준호 어머님이 그 단어를 되뇌셨어요.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 씨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또 다른 분이 물어보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또다시 같은 질문이었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나는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병원 관련 일을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분들의 표정에서 실망이 역력했어요. 아마 의사나 최소한 병원 경영진 정도를 기대했는데 그저 병원 직원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제대로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든 대화에서 나는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준호 어머님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모든 이의 시선이 어머님에게 집중됐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준호 장래를 생각해서 말인데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친척분 한 분이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집안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좋은 결혼이죠.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뭐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의사와는 좀 격이 다르지 않나요? 격이 다르다는 말에 나는 움찔했어요. 지난번에 들었던 말이 또 나온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 왔는데 준호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까지 우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며느리 데려오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꽂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뺨이 화끈거리고 손은 떨리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영자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결혼은 신중해야 하니까. 다른 친척분이 거들어 주셨어요. 그 말에 나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뭐 대단한 직업인 줄 아나 몰라. 그냥 병원에서 허드레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정말 안 맞아요. 준호 어머님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가 나를 도와주길, 이 상황을 막아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준호는 그냥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어른들 앞에서. 준호는 결국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또다시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집안과 안 맞다, 간호사가 뭐 대단한 직업이냐.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저주처럼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일까요? 환자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의사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하찮은 일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친척분들은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겠고 시간도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준호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하셨어.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정작 필요할 때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요.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호에게 화를 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게, 내가 하는 일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님의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고 친척분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며느리 데려오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마치 녹음기처럼.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옆방에 있는 부모님이 들으실 테니까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눈물로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무 깊게 파인 상처였거든요.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준호와의 관계를, 이 모든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릎 꿇고 싶지 않다는 마음. 내가 틀렸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악몽 같은 꿈들로 가득했습니다. 꿈에서도 그 차가운 시선들이, 그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따라왔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더 큰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되갚아줄 날이 올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희망을 주고 나서 그걸 짓밟아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친척 모임에서 그 모든 모욕을 당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호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신 걸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는 걸까? 그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나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지혜야, 정말 괜찮겠니? 혹시 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거든요. 상견례 당일 나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었어요. 차분한 색깔의 고급스러운 한복이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골라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네 가족은 이미 와 계셨어요. 준호 어머님은 역시나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고 준호 아버님은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어요. 준호 어머님의 미소는 여전히 차가웠고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자 준호 어머님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 왔어요. 첫 마디부터 그랬어요. 마치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시아버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도 교육 사업을 하셨고 시어머님께서는
여성교육의 선구자셨죠. 저희 남편도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길고 자세한 집안 내력이 이어졌어요. 마치 가문의 족보를 읽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가끔씩 네, 대단하시네요 라고 맞장구 쳐드리셨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더군요. 관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죠. 지혜 아버님은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죠? 한참 후에야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네,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구체적인 직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의료계 일을 하시는군요. 준호 어머님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의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시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준비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지혜가 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실한 아이거든요. 성실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걸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 어머님의 대답은 차갑고 매정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준호 장래를 생각하면 좀 더 격에 맞는 상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격에 맞는 상대라는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간호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의사와는 좀 다르죠. 또 시작됐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말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도 다들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준호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의 사람과 만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아버지가 처음으로 차가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결혼 준비도 제대로 할 줄 아시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참다 못해 물어봤어요. 뭐 예식장 예약이나 혼수 준비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최대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힘겹게 대답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성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이제 대놓고 우리 집안의 경제력을 문제 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1시간 내내 우리를 품평하듯 질문하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비교하고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점점 작아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평소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셨던 부모님이 준호 어머님 앞에서는 계속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준호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요리는 잘하시나요? 우리 준호가 입이 좀 까다로워서 저희 지혜 어머니께서 요리를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집안 살림이나 그런 거 제대로 배웠을까요?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어머니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들이었어요. 마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집안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마다 네,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시다니. 마지막에 가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시기상조라니 무슨 뜻인가요? 결혼 말이에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상견례를 하자고 해놓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반대하시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거절하기 위한 자리였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할까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평소에 듣기 어려운 톤이었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좀 더 격에 맞는 상대 말이에요.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걸 볼 수가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격이 안 맞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격이 안 맞다기보다는 환경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다는 말로 또 한 번 우리를 성급기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어요.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막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차 안의 침묵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리 어머니가 방에서 조용히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서재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나는 내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준호와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시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어요. 나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그들에 대한 분노. 그동안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데,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모욕을 100배, 1000배로 되돌려줄 날이 올 거라는 것도. 그 향수 냄새가 낯설었어요. 평소에 맡던 준호의 향이 아니었거든요. 달콤하고 화려한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상견례에서 그 모든 모욕을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만나자마자 느껴진 그 이상한 냄새. 처음에는 병원에서 묻어온 소독약 냄새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식사 내내 준호는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지?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빨리 들어가서 쉬어. 평범한 문자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준호가 보내는 문자와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너무 간결하고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준호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어요. 병원 일이 많다고, 수술이 있다고, 연구 때문에 바쁘다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나는 준호가 일하는 병원에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했거든요. 아마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였어요. 간호사실에서 동료들에게 준호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마 휴게실에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옥상 정원? 동료가 알려준 휴게실로 향했는데 거기에 준호는 없었어요. 그래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옥상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준호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처음에는 그냥 동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는 여자 동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전혀 동료 같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며 화장도 예쁘게 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뭔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연인 같았어요. 나는 급히 엘리베이터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더 지켜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걸. 준호가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들이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급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나에게 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생겼어요. 준호와 만나기로 한 날인데 갑자기 응급수술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혜야. 오늘은 밤늦게까지 수술할 것 같아. 다음에 만나자.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수술일까?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우연히 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혹시나 해서 준호 차가 있나 확인해 봤는데 없었어요. 수술 중이라면 차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심이 시작됐어요.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준호의 병원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정말로 그걸 목격하게 됐어요. 오후 6시쯤이었어요. 퇴근 시간에 준호가 병원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옆에 그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지난번에 옥상에서 본 그 간호사 말이에요.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연인 같았어요.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은 병원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준호가 그 여자의 손을 잡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내 남자친구가, 아니, 내 약혼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와서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거든요. 나는 계속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갔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그 대화를. 수진아,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서.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그런 진심 어린 목소리. 괜찮아요, 오빠. 저도 이해해요.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 수진이라는 그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혜와 만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와 만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어머니가 워낙 완고하셔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준호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적당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정리할게. 정리한다고? 나를 정리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수진아.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조차 어려웠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준호가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그냥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상대였던 거죠. 진짜 사랑하는 건 다른 여자였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준호와 수진이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그들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마치 저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죠? 준호 어머님한테 모욕당하면서도 참고 우리 부모님까지 망신당하면서도 이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왔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거예요. 나는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다음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혜야, 오늘 저녁에 만날까?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가 있다고?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헤어지자는 얘기일까? 아니면 거짓말을 더 지어낼 생각일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준호를 마주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준호 어머님은 나를 집안격이 다르다며 모욕했고 준호는 나를 가지고 놀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봤던 거겠죠.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간호사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이 알게 해줄 때가 됐다고. 더 이상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착한 여자는 그만둘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당한 김지혜로 살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딸로서 말이죠. 한 달 안에 스스로 물러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의 배신을 알게 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내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찻집에서 마주 앉은 준호 어머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최후 통첩을 전달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요. 준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난 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준호 어머님의 그 위압적인 태도도
그동안 나를 깎아내리려 했던 모든 말들도 이제는 우스워 보였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내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준호 어머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물러나라고 하셨는데 왜 제가 물러나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까지 내가 보여줬던 순종적이고 겸손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지혜 씨,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물러나야 하는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애썼을까요? 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준호는 진짜로 나를 사랑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상대로 생각했는데, 지혜 씨,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잖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시작이네요. 격이 맞지 않는다는 그 말. 저희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으로 준호 어머님에게 반박하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은 항상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었는데. 뭐라고요? 당신네 집안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준호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감히 반항하니까 당황스러우신 것 같았습니다. 나은지 못한지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지혜 씨,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해진 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를 모욕하신 것도 모자라서 제 부모님까지 그렇게 대하시고, 그런데도 제가 참고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시는 거죠? 지혜 씨, 지금. 그리고 준호 씨 얘기도 해볼까요? 준호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우리 준호가 왜 나와요? 준호 씨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확신하세요? 준호 어머님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지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어요. 병원의 간호사 수진 씨랑요. 그 말을 듣자 준호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준호 씨한테 물어보시든지. 사실 나는 이미 며칠 전부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나는 곳들, 시간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준호 씨는 저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였거든요. 이제 준호 어머님은 완전히 말을 잃으셨어요. 뭔가 대답하려고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물러나야 하죠?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거짓말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분노, 배신감, 억울함.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 씨, 그게 정말이에요? 준호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아드님이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더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준호 씨가 수진 씨에게 한 말도 다 들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건 수진 씨라고,
저는 그냥 어머님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그 말을 듣자 준호 어머님이 의자에 푹 주저앉으셨어요. 그럴 리가. 우리 준호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아직도 믿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물러나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오히려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저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모든 굴욕과 모욕이 떠올랐어요. 친척들 앞에서 당했던 망신, 상견례에서 우리 부모님이 받으신 모욕. 모든 게 부당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던 걸까요? 지혜 씨,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준호 어머님이 힘없이 물어보셨어요. 이제는 예전의 그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나와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정리하죠. 정리요? 네. 이 모든 관계를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 씨, 혹시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해라니요? 뭔 오해요? 어머님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녁 7시에 병원 근처 이탈리아 레스토랑 벨라비타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준호 씨와 수진 씨가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해주니까 어머님이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 준호가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머님이 의아해 하셨어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찬 공기를 마시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했네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냈어요.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준호와 헤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준호 어머님이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준호가 어떤 식으로 나를 속였는지, 모든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중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당했구나.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처리한다고? 네. 그동안 저희 가족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도와줄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곧 병원 창립 기념 행사가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나서주세요. 아버지는 바로 이해하셨어요. 알겠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겠다. 고마워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도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김지혜를 보여드릴 겁니다.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수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준호 어머님을 만나신다고 하셨을 때 나는 처음에는 말렸어요. 굳이 아버지가 나서실 필요 없다고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굳히신 후였어요. 지혜야, 아버지로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병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의 그런 목소리였죠. 그동안 우리 가족을 무시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준호 어머님에게 직접 연락하셨어요. 지혜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하셨다더군요. 만남 장소는 아버지가 정하셨어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이용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날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실지, 준호 어머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다 끝났다. 아버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준호 어머님이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평소보다 더 정장을 격식 있게 차려입으시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셨대요. 처음에 준호 어머님은 아버지를 보고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아마 더 초라한 모습을 예상했을 텐데 생각보다 품이 있는 분이 나타나니까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는 그대로였다더군요. 사실 지혜 씨와 우리 준호 일로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차를 드시며 듣고만 계셨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또 시작됐어요. 그 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에 종사해왔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 씨는, 준호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리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의사와는 차이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결혼에는 중요하거든요. 아버지는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듣고 계셨다고 해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으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준호 어머님은 아버지의 그런 반응을 보고 더욱 신이 나셨나 봐요. 점점 더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반대였어요. 우리 준호 정도면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만날 수 있는데, 지혜 씨 부모님도 뭐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와는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상견례 때도 보니까 좀 어색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렇게 한참 동안 우리 가족을 폄하하는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냥 차분하게 듣고만 계셨죠.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지혜 씨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부족하다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때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차가운 미소였다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아버님도 이해하시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준호 어머님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러자 준호 어머님이 더욱 신이 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역시 아버님도 아시는군요. 결혼이라는 게 신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 준호 앞길을 생각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혜 씨도 착한 아이는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 모든 말들을 끝까지 들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준호 어머님이 말을 다 끝낸 후에야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셨죠. 다 들었습니다. 네, 아버님도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부족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부족한 건가요? 그때 아버지가 명함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준호 어머님 앞에 살며시 내밀어 주셨죠. 준호 어머님이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고 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대학병원 병원장 김.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고 해요. 준호 어머님은 명함을 보고 또 보고 아버지를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반복하셨다더군요. 이게 놀라셨나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병원장이세요? 네. 20년째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 씨가 우리 딸이 뭐요? 준호 어머님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으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병원장 딸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일부러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요? 그 집안의 진짜 인격을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어요. 사람을 직업이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고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숨겼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당신들의 민낯을 제대로 봤어요. 민낯이라니.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다 봤습니다. 준호 어머님은 이제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오해요? 아버지가 냉소적으로 웃으셨어요. 집안격이 다르다. 간호사가 뭐 대단한 직업이냐. 우리 집안과는 안 맞다. 이게 오해인가요? 상견례 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우리 준호라는 그 아드님이에요. 아버지는 준호의 바람 피우는 일까지 알고 계셨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우리 딸을 가지고 놀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어요. 사과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앞으로 우리 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병원 창립 기념 행사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릴 거예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하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어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어요.
준호가 자신의 어머니 멱살을 잡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장면으로 오기까지 정확히 3일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준호 어머님을 만나신 후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받았던 모욕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시간이었거든요. 먼저 준호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님이 평소 즐겨 가시는 백화점 문화센터였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꽃꽂이 수업을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다가갔어요. 어머니, 내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신 어머님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더군요. 지혜 씨, 예전에 그 위압적이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는데 어머님은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즐거우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머님이 당황하셨어요. 저를 모욕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셨나 봐요. 지혜 씨, 그건 지방격이 다르다고 하셨죠? 간호사가 뭐 대단한 직업이냐고도 하시고 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라고요? 뭘 몰랐는데요? 나는 차근차근 천천히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담아서 우리 집안과는 안 맞는다고 하셨죠.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고도 하시고 정말 죄송해요. 친척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모욕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지혜 씨, 제발. 어머님이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는 어떠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실 때 말이에요. 그건 제가 잘못, 요리도 제대로 못 가르쳤을 거라고, 살림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어머니 아드님이에요. 어머님이 고개를 확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준호 씨 말이에요. 오, 우리 준호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말에 어머님이 완전히 얼어붙으셨어요.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저를 가지고 놀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다면서요. 아, 안 돼.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준호와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둘이 참 다정해 보이죠? 어머님이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지방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병원장 딸과 의사, 이제는 격이 맞나요? 지혜 씨,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가요?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준호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러세요. 아드님과 잘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요. 네. 이제부터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도 누군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준호가 나를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만남 장소는 병원 근처 카페였어요.
준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가는 다 키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혜야. 그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모든 걸 알았어.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준호가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만나셨고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병원장이신.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병원장? 네. 20년째 병원장이시죠. 몰랐어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럼 너는 병원장 딸이죠. 처음부터요.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차피 준호 씨는 저를 진짜로 사랑한 적 없잖아요. 그건 수진 씨와는 언제부터였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당황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건 수진 씨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라고 했던 것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걸 들었어? 네, 다 들었어요. 지혜야, 그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이요? 뭘 설명해요?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바람 피우면서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걸요? 거짓말로 속였다는 걸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진심이었다고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인격이 바닥이시네요. 그 말에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준호의 어머님이 카페로 들어오셨어요. 아마 준호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찾으신 것 같았어요. 준호야. 어머니. 준호 어머님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지혜 씨가 병원장 딸이라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다고? 그럼 그동안 어머님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며 당황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어? 나는 수진이랑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 어머니의 옷깃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준호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어머니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준호가 소리치며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내가 그만해. 당장 손 놔. 어머니도 소리쳤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혜를 그렇게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혜야, 당신도 저를 배신했잖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 어머님, 그리고 준호 씨. 이제 끝이에요. 잠깐, 지혜야. 준호가 뒤를 쫓으려 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장면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병원 창립 기념 행사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파혼을 선언할 거예요. 봄꽃이 피어나려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병원 창립 기념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시작될 거라는 걸.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꽃장식과 우아한 조명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나는 일부러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함께 말이에요. 오늘만큼은 누가 봐도 품격 있는 여성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아마 평소에 보던 소박한 간호사 지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준호와 그의 어머님도 이미 와 계셨어요. 멀찍이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두 분 다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사였어요. 지혜야.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카페에서 그 일이 있은 후로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오늘 좋은 날이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죠. 행사가 시작됐어요. 병원 관계자들의 인사말이 이어지고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병원장님의 인사말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대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준비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 병원장 김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병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든 직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의사부터 간호사, 행정직원까지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잠깐 나를 향했어요. 특히 우리 병원의 간호사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준호 어머님이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의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 돌보는 정말 숭고한 직업입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우리 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데 정말 성실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딸 김지혜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준호와 그의 어머님의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두 분 다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아버지 옆에 서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딸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가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들이 이 순간 완전히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박수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지혜 간호사님, 병원장님 따님이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정말 겸손하게 지내셨네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들이었죠.
나는 천천히 준호와 그의 어머님에게 다가갔어요. 어떠세요? 이제 격이 맞나요?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물어봤어요. 지혜 씨. 준호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는 지혜 씨가 아니라 병원장 따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준호야.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헤어져요. 뭐? 당신 같은 사람과는 함께할 미래가 없어요. 지혜야, 잠깐. 바람 피우면서 저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런 사람과 무슨 미래를 그려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나는 준호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준호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방격이 다르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 하세요? 지혜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준호가 급히 말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세요? 그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네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모독하지도 마시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잘했다. 아버지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행사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야, 지혜야.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서 저녁 공기를 마시니 정말 상쾌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 네.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게 맞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모욕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내가 누군지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미소였어요. 몇 개월 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소아과 의사인 그분은 처음부터 내가 병원장의 딸이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얼마나 환자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봐주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사귀고 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가끔 준호와 그의 어머님 소식을 들어요. 여전히 조건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더군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언제 깨달으실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으니까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당당한 나를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건으로만 판단하려 한다면,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려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시선으로 보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요. 마치 봄꽃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나듯이 우리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그 힘을 믿고 자신을 믿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